자, 그래서 그냥 뭐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팀장 전략부터 먼저 볼까요, 오늘? 뭐 사실 이제 조금 뭐 이게 최근에 한 차례 이제 좀 시장에서 움직였다가 최근엔 조금 이제 부진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중국 소비주를 좀 이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중국 소비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이 과정 자체가 한번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12월 7일부터 기존의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방역 완화로 정책 전환을 사실상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제 확진자 수의 급증, 뭐 사망자의 급증. 물론 중국 당국은 이 데이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좀 뭐랄까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 증시, 중화권 증시도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실행을 하면서 겪었던 과정을 중국은 뒤늦게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지금 전문가들은 뭐 한 3번의 이제 중요한 고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도 집단 면역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또 이러다가 이게 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또 제로 코로나 다시 이제 제로 코로나 묶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풀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그 지금 사실 푼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반정부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지금 이제 시진핑 그 연임에서 굉장히 그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자꾸 뭔가 좀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약간의 그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은 밀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단기적으로 이제 집단 감염이 크게 나타난다거나 하면은 경기라든가 증시에는 충격이 다시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한번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회복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 뭐 한 12월 또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또 소비가 또 꺾일 수 있죠. 당연히 네. 이제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닥치면 하지만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좀 소비 회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주에 이제 경제 공작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내년도 경제 운영 정책 목표를 내수 회복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 그만큼 지금 내수 부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당국 차원의 내수 부양책이 이제는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전개하면은 사실 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가장 억눌렸던 쪽이 가장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에서 지금 가장 억눌렸던 쪽이 뭐냐 하면 역시 여행이죠. 이 여행을 가장 이제 강하게 막아놨던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은 뭐 해외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튀어 올라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재화 소비 쪽에서는 다른 국가들하고 마찬가지지만 좀 차별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 쪽에 집중되었던 부분들이 오프라인 쪽으로 좀 이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뭐 자동차라든가 또 뭐 가구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쪽의 소비가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주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한 차례 좀 올랐다가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조정기가 좀 뭐 역으로 말씀드리면 좀 매수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터픽으로는 역시 호텔 신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여행이나 본격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호텔 신라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그 예상치 못한 아주 돌발적인 사태가 아니라면은 동일 재료의 반복은 재료 가치는 떨어진다. 아, 그렇죠. 그럼 뭐 중국의 코로나 당연히 그 많은 인구들을 열었는데 늘겠죠. 그리고 사망자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재료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뭐 그거를 또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들도 분명히 나올 그렇죠. 거고. 해서 그냥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재료가 녹아 들어가는 뭐 그런 단계, 희석되는 그렇죠. 네. 단계 이렇게 보고 중국의 이제 그 OTT뿐만이 아니라 또 일부 이 지역 성들 또 이제 한국 드라마 다시 튼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컨텐츠 쪽도 올해 또 네, 그렇죠. 다시 개화할 수 있는 컨텐츠라든가 뭐 면세점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네. 이런 쪽도 충분히 지금은 좀 이제 좀 봐야 되는 네.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저점 매수
전략 이렇게 해주셨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네. 호텔 신라. 어제 또 보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방역을 최적화시켜가지고 인적 왕래를 더 편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직접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들 보면 저도 이제 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게 어제도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눴다시피 되돌아갈 수 없거든요, 이게. 한번 이제 풀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는 어저께 이제 일본발 이슈 때문에 아시아 증시 이제 출렁거릴 때, 야, 이러면 내년 상반기는 더더욱 이제 중국이 좀 중요해지겠구나. 아까 경제 공작회의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중국은 내년 상반기 때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정말 뭐 목숨 걸고 경제 성장률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데 혈안이 이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이제 부양책들이 계속 이제 좀 중국에서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코로나19로 인한 단발성 어떤 테마, 리오프닝 테마 이렇게 보지 말고 실제 이제 아무래도 뭐 공공 일자리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뭔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가 좀 강하게 좀 걸린다라고 하면 관련된 수혜주들은 실질적인 이제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뭐 호텔 신라 저는 당연히 이제 괜찮은 픽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좀 그 붙여드릴 종목은 청담 글로벌 네. 한번 뭐 이 시간에 소개를 좀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을 이제 중국 쪽에 아이템도 이제 발굴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유통도 하는 뭐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회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으로도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기업이기 때문에 호텔 신라나 청담 글로벌이나 차트 움직이는 걸 보면 기대감으로 이제 한 차례 강하게 이제 바닥을 조금 치고 나오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좀 됐었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눌림목이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청담 글로벌의 차트고요. 호텔 신라 차트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한 2주 가까이 이제 눌림목을 지금 잘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청담 글로벌 한 11,000원 정도에 이제 접근하신다면 1차적으로 한 13,000원 정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화장품도 죄송합니다. 화장품도 화장품 나름대로의 어떤 이 줄기가 이렇게 있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 거 좋아하는 것 중에 그리고 또 미중 간의 어떤 분쟁, 반도체 첨단 산업 이런 거는 조금 껄끄러운데 헬스케어, 고려 인삼 네. 잘 아실 거예요. 네. 뭐 중국도 이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또 헬스케어, 네. 치아,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 뭐 오스테 그리고. 임플란트 주가 가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지배구조 이슈도 있지만 중국향 거기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 좋거든요. 맞죠. 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네. 자 김영미 매니저는 오늘 네. 저는 그때. 이제 우주항공 쪽 섹터를 말씀을 우주.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또 약간 이제 시장의 관심권에서는 조금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이는 흐름이 비교적 이제 좀 괜찮아 보이고요. 이게 이제 순환매 차원이라고 보면 결국 이제 연말에 또 다시 한번 이 우주항공 또 방산 뭐 폭넓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저점 매수 수급이 한번 좀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 보여요. 제가 이제 뭐 우주항공은 오늘은 뭐 추격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게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에 비하면 다른 업종들보다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의 이제 스페이스X가 그 민간 위성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 사용자 숫자가 이제 100만 명을 이제 넘겼다라고 하거든요. 사업 확장이 지금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숫자라도 확인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민간 우주체 이제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빅뱅의 전 멤버였던 이제 탑이라는 가수가 그 일본의 뭐 예, 달 탐사 한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좀 유인 달 맞습니다. 탐사?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이쪽 우주 항공 산업에 투자가 좀 되고 있고 민간 위성 발사가 정말 좀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트렌드에서 봤을 때도 이게 워낙 좀 첨단 과학이 집약되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분명히 여기서 뭔가 좀 승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우리 정부도 이 우주 항공 산업에 네. 우주항공청? 네, 우주항공청이 이제 설립하고 어저께 이제 경남 사천시에서 또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공청회도 진행을 하고 이제 그랬던데요. 어쨌든 우주항공청이 이제 설립이 되고 나면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최근에 뭐 항우연 내부에 뭔가 네, 좀 조직적인 네.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역시도 뭐 잘 해결되면은 사실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을 위한 이제 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민간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시험 발사체를 이제 발사를 했거든요. 네. 뭐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이제 탑픽 종목으로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트레가이. 네, 세트레가이가 이제 하나 쪽에서 이제 지분 인수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하나그룹 쪽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20%를 확보하면서 지금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 시스템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우주 사업에 대한 시너지,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들이 뭐 어쨌든 많이 좀 회자가 좀 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이제 인수도 했고, 요런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요런 분야에 이제 좀 특화시켜가지고 공격적인 좀 투자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룹 차원의 투자에 어떤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제 종목이 세트레가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이 세트레가이가 박스권을 이제 한번 조금 뚫어주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후장 뭐 시장 분위기 워낙 좀 안 좋아가지고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 전고점 3만 한 1, 2천 원대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가 좀 되고요. 3만 원 정도 이제 접근하시면 뭐 1차적으로는 한 3만 5, 6천 원 정도 보실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어렵죠. 사실 인공위성 발사한다는 게. 한빛 TLV는 조금 기술적 결함으로 수년된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엔진 검증을 위한 이제 시험 발사체. 원래 이제 하루 연기가 됐는데 어제 또 연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연기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내년 초로 좀 발사가 미뤄질 것 같다, 이렇게 보도는 있는 것 같네요. 이동훈 팀장, 물론 근데 이제 우리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 길을 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주로는 무조건 가야죠. 하물며 북한도 지금 인공위성 얘기하는데, 그죠? 네. 자, 세트레가이 좋고. 사실 이제 제가 좀 픽을 한 종목은 이게 지금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 이런 걸 픽을 해서 하고 하실지도 있는 종목인데, 하나시스템입니다. 한화시스템. 네, 뭐 사실 뭐 지금 하나그룹주 앞에서 이제 하나그룹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조금 이제 뭐 그룹의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또 그 인수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뭐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 좀 중장기로 봐서는 사실 하나시스템이 내년을 보고 조금 이제 투자하기에는 좋은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지금 최근에도 계속해서 뭐 이제 이런 시스템 관련해서 이런 방산이라든가 군수 시스템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규모의 그 어떤 수주를 받고 있고요. A사 레이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것들 지금 본업이죠, 그야말로 본업에 계속해서 본업 쪽에서의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 사이드에서 어떤 수주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결국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신사업에 대한 투자들, 뭐 예를 들면 우주 인터넷, 원앱과의 우주 인터넷, 그리고 또 이제 오버웨어의 UAM, 뭐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런 우주 항공이라는 산업의 본질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랫동안 주가가 좀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인데 지금 11,100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뭐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이런 종목은 이렇게 부담 없이 좀 저는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어떤 성장성, 기대감, 여기에다가 이제 주가까지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저희도 계속 동안 관심을 가졌는데, 한화 내부에 그 자금 사장이라고 했대요.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면서 이제 막 돈들을 끌어오는 모다 보니까 한화 시스템도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게 주가를 지금 누르고 있죠. 현상인 것 같은데, 내년에 좀 나아지겠죠. 자, 한화 시스템을 확장으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김현 매니저는 이제 우주, 스페이스, 한국판 스페이스X 내년 상반기에 스페이스X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니 이슈몰이가 분명히 될 것 같고, 뭐 CES부터 이제 연결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세트레가이, 그다음에 이동훈 팀장은 한화 시스템, 이렇게 정리해줬습니다. 일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